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1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이틀 동안 비트코인 빠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1시간 봉으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꽤 많이 빠졌어요. 73,000달러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쯤에 한 78,00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랐죠. 이때는 일시적으로 121선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빠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21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밑으로 빠졌죠.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확실해지려면 이 녹색 선 위에 안착이 좀 돼야 되거든요. 좀 통과는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1선을 아직 확실하게 넘어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73,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건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반등이 거의 안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반등이 꽤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 조금 빠졌어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그냥 위에서 쉬고 있는 중이죠. 최고점이 24,519포인트였는데 그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24,400이니까 어쨌든 살짝 빠졌고요. S&P 500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차트죠. 최고치가 7,147포인트였는데 현재는 약간 빠져서 7,100포인트 정도 최고치 근처에서 쉬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꽤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스트래티지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이게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 11월에 이때 트럼프 당선됐을 그 즈음이거든요. 이때 2주 동안 한 5만 개 이상, 그러니까 5만 개 해서 2주 동안 한 10만 개 모았던 그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이 최대치입니다. 한 4만 7천 개. 3월 달에도 2주 동안 한 4만 개 모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도 역대 3위죠. 5만, 그 다음에 3만 4천. 현재거든요.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8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81만 5천 개. 스트래티지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거냐? 다들 잘 아시겠지만 STR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배당락이 좀 나온 이후에 100달러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거의 한 달에 1달러씩 배당을 하거든요. 이게 액면가가 100달러인데 디바이든드가 그러니까 배당률이 11.5% 정도 되니까 1년에 11.5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1달러 정도 배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배당락 생겨서 1달러 주니까 90달러까지 빠졌다가 또 한 달 동안 100달러 오르고 또 배당 주고 나면 99달러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에 2번씩 배당하는 걸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달러 갔다가 99.5달러 갔다가 100달러 갔다가 99.5달러 갔다가 이게 2주마다 반복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현재 여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무려 34,000개라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게 된 거죠.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요.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사실 블랙락을 넘어섰어요. 블랙락에서 현재 아이비트죠. 여기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80만 2천 개거든요. 근데 현재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81만 5천 개니까 더 많죠. 압도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되지 않은 물량, 그러니까 앞으로 채굴될 물량이죠. 앞으로도 한 100년 남았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채굴될 물량이 98만 1000개 정도입니다. 블랙락은 80만 개 현재 갖고 있고요. 스트래티지는 여기에다가 3만 개 넘게 해서 지금은 81만 5천 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이제 미채굴 물량이랑 거의 비슷해졌죠. 블랙락도 넘어섰고요. 블랙락을 넘어섰네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 있죠. 메타플래닛이라던가 21, 21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데서 몇만 개 정도. 근데 1위하고 2위하고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게 트위터에서 호들이 15인가? 거기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스트래티지는 너무 많이 모았죠, 이번에. 네, 81만 5천 개 갖고 있고요. 2NE1이 21이죠. 2NE1이 43,000개. 테더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일본 기업이죠. 메타플래닛에서 한 4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원래 마라톤 디지털이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네,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팔다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3만 8천 개 정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기업도 전부 다 합쳐서 2위부터 100위까지 다 합쳐도 스트래티지가 가진 거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아시겠죠. 그냥 트레저리 컴퍼니는 스트래티지가 앞으로도 좀 독보적이 될 것 같아요. STRC 통해서 현재도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상됐던 결과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모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한국의 비트맥스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551개, 뭐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져보면 사실은 업비트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죠, 두나무. 두나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업비트라는 거래소죠. 이제는 뭐 네이버 파이낸스랑 병합이 됐어요. 네이버 파이낸스랑 이제 병합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업비트가 갖고 있는 물량이 제가 알기로 한 8만 개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지만 얘네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주고받고 사고 하면서 조금씩 짜투리들이 남거든요. 업비트는 그거를 매도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다 모았어요. 반대로 그럼 빗썸도 그러면 비트코인이 많냐? 네, 이렇게 들어온 비트코인이 많은데 빗썸은 다 행사 같은 거를 막 했죠. 뭐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비트는 많이 갖고 있는데 빗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네이버 파이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여튼 스트래티지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의견과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에 공격적인 매수가 없었다면 아마 바닥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 1, 2만 달러는 낮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한 7만 6천 달러잖아요. 2만 달러가 낮으면 5만 달러대까지는 아마 빠졌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적게 빠진 건 아닌데 그동안은 반감기 다음 해라고 해야 되나요? 뭐 2018년, 2022년, 2026년 올해죠. 뭐 그런 때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거의 한 90% 빠졌죠. 85% 정도 정말 크게 빠졌고 이때도 한 78% 빠졌습니다. 80% 안팎으로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50%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최저점까지 해도 한 52% 정도. 차이가 좀 크죠. 예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한 마이너스 85%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78%.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2%.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대폭. 이거는 솔직히 뭐 비슷한 숫자인데 얘는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죠. 네, 그 영향이 MSTR에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네, 저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래티지는 STRC 통해서 자금 조달이 너무 잘 되고 있고 STRC를 통한 비트코인 슈퍼 세이빙이 현재 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요 밴드 안에서 좀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7만 6천 달러만 놓고 보면 2024년의 가격은 일단은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121선 위로 올라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바이 시그널 뜨고 하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닌 인위적인 가격 하한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도 이자를 뭐 조금 뭐 한 5%, 4%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1.5%의 아주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고 있는 건데 이게 인위적인 가격 하한선을 만들고 있다. 뭐 쉽게 말해서 위험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래티지가 모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장기 보유 및 분할 매수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오히려 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 뭐 좋다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나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보유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주식은 종목 선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잘 되지만 어쩔 때는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금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완전히 탈중앙화가 돼 있잖아요. 뭐 주체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산들에 장기 투자하시고 분할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펀더멘털의 일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죠. 평균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오해도 좀 많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사실 비트코인 평균 매수 가격,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 훨씬 많이 떨어졌었어요. 얘네 평균 매수가가 7만 달러대 막 그랬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아시다시피 6만 달러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75,527달러. 이게 스트래티지의 평단인데 지금 이것보다 높잖아요. 76,000달러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스트래티지의 평단까지는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또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평단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퐁르라는 이거 포스팅 올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세일러가 더 이상은 CEO가 아닙니다. 네, 세일러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네, 어찌됐든 세일러는 물러났고 퐁르라는 이 분이 이제 새로운 신임 C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크루거 형님도 한마디 하셨는데 MSTR을 비판할 게 아니라 MSTR이 하고 있는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재무제표죠. MSTR의 재무 구조를 따라야 된다. 네, 이런 포스팅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부채의 비율이 33%를 넘지 말아야 된다. 내 자산이 만약에 총 자산이 한 10억 된다고 치면 3억 3천 이상은 대출을 받아선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3이어 캐시 버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뭐 돈을 쓴다 치면은 3년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예전에 좀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3년치 자금을 그때 모아놨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라. 네. 사실 크루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MSTR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MSTR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의 재무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30%도 안 넘고 3년치 자금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모든 자금을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근데 그분은 엄청 안전하겠죠. 스트래티지로 인한 비트코인이 붕괴될 거다. 이런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사실 되게 정말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량이 어마무시하니까 너무 공격적이라서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일러는 진짜 금융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81만 5천 개라는 무지막지한 수량을 모았죠. 한번 보시면 한 2년 전만 해도 2024년 초부터 볼게요. 이때만 해도 19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한 80만 개까지 모았잖아요. 19만 개에서 81만 5천 개. 2년 만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한 70만 개 정도를 모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기 돈 들여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사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금융을 이용했어요. 뭐 이렇게 보여있는 뭐 STRC, STRD, STRK, STRF 그리고 뭐 전환사채 이런 금융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낮지만 지금 가격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0K 뭐 요 정도 가게 되면 스트래티지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없죠. 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수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손실 중이겠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뭐 한 2년 내로는 이 정도 오지 않을까요? 뭐 빠르면 1년 내로도 올 것 같고 이 정도 가격대만 넘어서게 돼도 스트래티지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럼 MSTR 주식을 지금 사면 되냐?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비트코인 사면 되죠. 네,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면서 하방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당분간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MSTR 지금 MNAV가 1.28이거든요. 가장 낮았을 때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STR 시통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자체가 되게 높아졌죠. 프리미엄이 좀 올라갔습니다. P가 높다는 건 그만큼 좀 버블이 끼고 있다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은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너무 높아지면 또 공매도 세력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2024년에는 이게 한 2.5 거의 3 가까이 갔어요. 한 2.8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2.0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아진다는 뜻은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더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스트래티지 지금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월등히 수익률이 좀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는 MSTR 주주입니다. 네, 주주니까 올라가는 희망 회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네,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요새 지정학적인 이슈는 너무 시끄럽죠. 뭐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이유는 트럼프가 하루 이틀 안에 종전이 될 거다, 휴전이 될 거다,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가 되었고 유가는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브렌트유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최저치가 한 87달러까지 빠졌었는데 95달러까지 다시 좀 올라갔고요. 지금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가가 안정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지 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슈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 협상이 잘 타결이 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자꾸 서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정학적인 이슈를 계속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 DCA 꾸준히 하면서 비트코인 모으고 한 2, 3년만 가져가도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